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엄치는 동사책, 정철지음, 김영사에서 23년 7월 24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먼저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의 카피를 쓴 35년차 카피라이터로서 처음 내놓은 산문집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60가지 동사가 만든 삶의 따스한 순간들이라는 부제도 있지만 잔잔하면서도 재미있는 글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구나 문장에 목숨을 거는 카피라이터가 쓴 산문집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다. 동사만으로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상을 받으러 가는지 벌을 받으러 갔는지 알 수 없다. 가벼운 발걸음인지 무거운 발걸음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라는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 쓴다. 동사에 감정을 입힐 수는 없을까? 책은 이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몇몇 동사 가까이 다가갔다. 먼 발치에서 볼 때와 달랐다. 의외로 표정이 풍부했다. 웃을 줄도 알았고 울 줄도 알았다. 토라질 줄도 알았다. 정말 동사에겐 감정이 없을까? 동사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닐까?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3개의 동사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사인하다, 답게. 내겐 내가 나를 경계하는 3마리 개가 있다. 글 한 줄 쓸 때도, 광고 한 편 만들 때도 나는 이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앞이 아니라 옆으로 걷는 이 비범한 동물 셋을 차례로 만지며 나에게 묻는다.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이 셋을 충족했는지 묻는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오늘을 살았는지 묻는다. 물론 대답은 늘 신통치 않다. 하지만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자꾸 묻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신통해진다. 다르게와 낯설게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다. 다르게 앞에는 남들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낯설게 앞에는 어제보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관성을 경계하겠다는 뜻이다. 익숙함에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다르게의 상대는 남이고 낯설게의 상대는 나다. 가장 어려운 건 나답게. 실은 나도 나다운 게 뭔지 늘 헷갈린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한다.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답지 않은 모습을 생각한다. 나답지 않은 글, 나답지 않은 말, 나답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피해가다 보면 조금씩 나답게 쪽으로 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쓴 책이 인쇄되어 나오면 우선 읽는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관찰을 하는, 똑같은 글쓰기를 하는 작가의 책을 읽는 건 늘 유쾌한 일이다. 녀석 잘 썼네. 제법 재미있어. 이런 추임새를 넣으며 읽는다. 다 읽으면 책에 사인을 한다. 정철답게. 이것으로 초판 1쇄 한 권은 내 몫이 된다. 누군가 내게 사인을 요구할 때도 같은 사인을 한다. 자, 그대와 내가 만난다. 종로 3과 지하철 환성역에서 우연히 만난다. 마침 그대는 내 책을 들고 있고 나는 펜을 들고 있다. 그대는 내게 책을 내밀며 사인을 청한다. 나는 그대 이름을 묻는다. 그대는 노지성이라고 대답한다. 나는 책 표지를 넘기면 나오는 첫 장에 노지성답게 라고 사인을 한다. 나도 고맙습니다. 그대도 고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으로 사인 의식은 끝난다. 이제 그대는 그대 갈 길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눈에서 멀어지면 그대는 책을 다시 펼친다. 노지성답게. 노지성다운 게 뭘까? 그런 게 있기는 할까? 그대는 쉽게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우주의 광활한 역사를 아는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사인을 받아들고 나서야 나다운 게 뭔지 추적한다. 나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사이는 할 일을 넘치게 한 것이라 나는 믿는다. 두 번째 동사는 가다입니다.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봄이 오지 않으면 봄에게 가면 된다. 봄에게 갔더니 봄이 있었다. 머리에 저장 공간이 남아있다면 이 문장은 외워두는 게 좋다. 모든 목마름에 적용되는 공식이니까. 섬이 오지 않으면 섬에게 가면 된다. 섬에게 갔더니 섬이 있었다. 밥이 오지 않으면 밥에게 가면 된다. 밥에게 갔더니 밥이 있었다. 꿈이 오지 않으면 꿈에게 가면 된다. 꿈에게 갔더니 꿈이 있었다. 그대가 오지 않으면 그대에게 가면 된다. 그대에게 갔더니 그대가 있었다. 인생은 가는 것. 누군가 내게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 뚜벅뚜벅 가는 것. 성큼성큼 가는 것. 때론 뜨거운 속도로 가는 것.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세상 모든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 발이 치유한다. 세 번째 동사는 사람 하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말, 말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어떤 말은 사회의 벽에 부딪혀 알아눕기도 하고 어떤 말은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기도 한다. 새로 태어나는 말도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동사는 전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다. 21세기 현재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만 이 책에 실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말도 하나쯤 있어주면 안 되는 걸까? 사람하다. 이런 말은 없다. 나는 이 말이 없는 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을 하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말이 왜 없을까? 사랑하다와 거의 동시에 만들었어야 할 말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 게으름일까? 깜빡 놓친 걸까? 아니면 사람하다와 인간하다 둘을 놓고 수천 년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나는 사람 노릇하며 산다는 말을 사람하다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물론 나 따위 허접한 작가가 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줄 이유는 없다.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계속되어도 괜찮은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절망이 깊어 죽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줬지. 내가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이런 어지러운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말을 받아 쓰는 속기사가 낑낑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주는 행위를 사람하다라고 표현하자는 제안에 세상이 동의한다면 속기사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다. 대화는 이렇게 바뀔 테니까. 마포대교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람했지. 내가 사람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짧은 대화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짧게 분명하게 어지럽지 않게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말을 만들자는 것이다. 인싸나 갓생 같은 현란한 말만 만들지 말고 따뜻한 말도 하나 만들자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라는 답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사람하자. 세상이 사람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 책 출간 직후 이 말이 생겼다고 믿고 사람하자. 이 책의 마지막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외에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밤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